백만장자와 억만장자. 이 강의 옆으로 세가지고 겁나게 이거. 아, 이거 오늘 다 강의 못 마치겠는데 몇 시지?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억만장자, 백만장자. 백만장자는 1970년대는 거부를 백만장자, 100만 달러만 있어도 저기 거부였어. 근데 1990년도부터 어떨까요? 1억 달러는 있어야 거부란 소리를 들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약 20년 만에 어떻게 해요? 100분의 1로 종이돈의 가치성이 떨어진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자, 역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자, 70년도에 내가 100만 달러를 벌었어. 사업을 해가지고 딱 벌었어. 100만 달러, 나 100만 전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집에 있는 지하 창고 저기 금고에다 어떻게 해요? 그 100만 달러를 갖다가 그냥 달러 뭉쳐가지고 촥촥촥 그 저기 뭐냐 벽돌 쌓듯이 착착착 놓고 문을 딱 잡고 아무도 그걸 못 건들게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이제 죽을 때쯤에 이제 저기 이제 20년 후에 이제 나이가 이제 저기 한 저기 7, 80이 돼서 죽을 때쯤에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그걸 내가 사실은 내가 백만장자였단다 아들아 뭔가 그 아들들이 뭘 거부했다. 내가 지금 너한테 그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면서 열쇠를 딱 건너주면서 자 우리 그 옛 내가 살던 지하집 창고에 보면 금고가 있을 거다. 내가 죽으면 네가 이걸 갖다 열어서 네가 알아서 써라 해가지고 줬어. 그런데 이제 이거 갖다가 그럼 나는 백만장자였다 거부했다고 이제 딱 했어. 자랑을 하면서 딱 죽었어.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걸 돌아가자마자 열쇠를 두고 딱 열었어. 열으니까 얼마였어요? 100만 달러가 있어. 큰 돈이죠. 근데 1970년대에는 그 돈으로 100만 달러를 어떻게 해요? 전투기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 비행기 한 대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투기를 전투기 값이 어떻게 1억 달러로 엄청 뛰어 올랐어. 가치가 어떻게 해요? 10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 가치가 100이었으면 99%가 다 세금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자, 이게 100분의 1 토막이 나왔으면 예전에 100만 달러가 가치성이 그게 100이었어. 근데 나중에 딱 20년 후에 이게 딱 그걸 궁구를 열고 이제 딱 그걸 꺼내서 이제 쓰다 보니까 그게 가치가 어떻게 해요? 예전에 70년도에 비해서 가치가 100분의 1로 줄은 거야. 그 100만 달러에. 그럼 엄밀히 따지면 내 갖고 있는 돈의 99%를 20년 동안 99%로 다 세금으로 다 내버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1%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원금이. 다 세금으로 다 뜯어간 거야.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할게요. 그 가치성이 왜 없었냐? 세금을, 누가 가져갔나요?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빚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원금이 줄어들어요. 그 원금이 이쪽에서 100만 달러의 가치 종이 문칫돈들이 100분의 1 토막이 나는 동안, 한 20, 30년 동안 100분의 1 토막이 나는 동안, 이제 이쪽에서는 빚쟁이인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이자 조금만 내고 어떻게 해요? 원금이 100분의 1로 줄어버렸어. 이게 20년, 30년 국채의 원리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빚을 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원금이 가치성이 막 줄어들어. 이게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게 지하나 금고에 있는 묵칫돈으로부터 이게 간접적으로 이게 국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원리예요. 이게. 자, 이거 보면 이거 지금 금고에다가 현금 쟁여놓은 분들 지금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은 거예요. 머리야. 오늘은 다 못 읽었고 세계 화폐 경제 상황만 여기만 좀 해야겠네. 자, 이게 저기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 원리예요, 이게.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미국인 달러인 기축통화를 쓰고 많이 써. 자기네나 화폐는 별로 안 찍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그만큼
그 세금을 그 저기 뭐냐 이게 발행하면서 발행세인 저기 뭐냐 기축통화량만큼 이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국채를 통해서 원금 탕감 효과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저기 지하 벙커에 있는 그 종이돈들부터 세금을 다 걷어들여요. 턱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뭉칫돈을 갖다가 이게 미국 국채 30년의 원리예요. 미국 국채 30년이 원래가 뭐냐면 미국 국채가 30년 동안 이걸 갖다가 저기 어떻게 하냐 정확히 30년 동안 화폐 가치를 갖다 100분의 1로 가치가 떨어져요. 100분의 1로. 그 기가 막히죠. 그러면 빚쟁이인 국가 입장에서는 30년 후에 갚아야 할 원금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상대적으로 어디서부터 이게 빨려 들어온 건가요? 전 세계의 이거 지하 벙커에 있는 저기 달러를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사는 그 돈 뭉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저기 뭐냐 기축통화인 통화와 국채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저기 저기 쉽게 말하면 군비를 전 세계로부터 걷어들이는 원리예요. 이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테크닉이에요. 이게 일종의 세금 테크닉이에요. 이거 세테크. 이거 세금을 걷어들이는 테크닉이에요. 이게. 그럼 나중에 뭉칠 돈들이 나중에 딱 정확히 30년 후에 이게 조금씩 이게 사부작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다 거기에 있는 저기 그 지하 금고에 있는 돈들의 그 가치성을 떨어뜨리면서 사부작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야. 사부작 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부작 사던 그 돈들은 뭐야? 그거로 이제 군비로 이제 쓴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비가 들어가죠. 이제 군비하고 첩보비용으로 다 쓴 거예요. 그거로. 이게 원리가 이렇게 돼.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 지하에 엄청나게 이게 저기 많은 화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냐? 우리는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종이화폐 갖고 있었다 은행에 좀 있는 거고 이게 지갑에 있는 거 조금이야. 제 지갑 보여드리려고요. 어딨나? 자, 우리 서민 같은 데는 저기 여러분들한테 피해의식 갖고 있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걷어봤자 얼마 안 거쳐져요. 이게 보통 이게 종이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예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이게 달러 지갑하고 조금밖에 없죠. 은행에 좀 있는 거밖에 없죠. 그럼 누구로부터 거냐? 좀 약간 이게 대부분 구린 돈들이에요. 구린 돈들 달러로 바꿔가지고 지하 벙커에다가 이게 짱 박아놓은 돈들. 그 근거로부터 사부작 이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사부작. 그럼 어떻게 되냐?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국 국채 30년 국채의 원리예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에도 이 원리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은 많이 이게 개방이 돼서 이제 많이 아는데 이게 미국 국채 30년 국채의 원리예요. 이게. 그럼 30년 후에 갚아야 할 원금의 가치가 정확히 100분의 1로 떨어져요. 이게 딱 빠져나간지 안 나간지 이걸 몰래 이게 마치 이걸 갖다가 거위에 털을 뽑아내는데 거위가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하면서 괜찮지 뭐가 빠진다 하면서 그 등 뒤에서 깃털 하나씩 딱딱 뽑는 거야. 빨대 꽂은 거야. 빨대 꽂은 거야. 쉽게 말하면. 정확히는 미국 정부가 정확히 따지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로 쟁여놓은 그 벙커 금고에다가 빨대를 꽂아 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세금을 싹싹 이제 눈치 못 채게 걷어들인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정확히 따지자면 이게 30년이 되면 내가 이게 빚쟁이인 미국이 갚아야 할 원금이 어떻게 가치가 정확히 100분의 1로 줄어요. 기가 막히죠. 이걸 누가 했냐? 이건 이제 로스차일드가 하면 좋겠어. 이걸 갖다 고안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야, 이게. 다 천신대 때 가르쳐서 한 건데,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기축통화 국가와 국가의 발행세와 그리고 미국 국채, 이게 정확히 되면 미국 국채의 원리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생각을 해봐. 이자가 100분의 1이 아니라 원금이 30년 만에 원금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원금이 없어진 거 똑같죠.
갚아야 할 원금이 100분의 1로 줄어. 원금이 없어진 거고 똑같아. 그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씁쓸하죠. 자, 이게 우리가 살아오는 제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달러를 이거 안 해도 다 달러를 국가가 하고 이거면 다 세금을 내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내요. 이게 기축통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유세라고 이거죠. 유식한 말로 하면 기축통화 보유세라고요. 기축통화를 가지고 오면서 보유하고 오면서 내는 세금.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는 간접세예요. 이제 이건 직접세가 아니죠.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데 보유세가 있죠. 부동산은 보유하면 보유세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내죠. 저기 부동산 가치에 그 프로테지에 맞게 뭐 1%면 1%, 몇 프로면 몇 프로 보유세를 내죠. 요건 직접세예요. 근데 이걸 어때? 우리가 미국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요. 이게 뭐야? 이게 저기 지축통화 보유 간접세. 이게 원래 있는 말이야. 이게 이번 생에는 안 쓰이던 말인데 원래 천신계에 있던 말인데 학예 실험할 때 쓰는 이게 용어예요. 정확히 따지면 기축통화 보유 간접세. 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으로서 세금을 내요. 그 세금 어떻게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는 걸 갖다가 이게 뭐냐? 이게 기축통화 보유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어떤 식으로 한다? 간접적으로. 세금 보유 간접세라고.